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 4월에 저희가 지난 포럼에서도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그 헬스케어 앤 라이프 사이언스 퀀텀 워킹 그룹이 이제 여러 군데 한꺼번에 워킹 그룹이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퀀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면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IBM이 같이 디스커버리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브랜드 클리닉,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그 다음에 IBM 퀀텀, 이렇게 4개 기관이 헬스케어 앤 라이프 사이언스 퀀텀 워킹 그룹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여러 다른 기관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워킹 그룹이 조성이 됐고요. 프로그램은 첫날 프로그램, 그 다음에 둘째 날 프로그램 해서 전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룹,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그룹 해서 소위원회로 나눠서 거기서 어떤 주제들을 발굴을 해서 어떻게 타임라인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상태고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양자 컴퓨터의 실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기관인 연세대학교가 이런 여러 가지 활용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포럼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국제 캠퍼스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과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포럼의 주제인 두 분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하고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하는데, 저는 Understanding Quantum Computing Without Quantum Physics가 제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식 컴퓨터와 퀀텀 컴퓨팅을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면요, 예를 들면 문제가 F라는 함수가 있어요. X, Y 인풋이 2개고 2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가 3이고 Y가 5다. 그러면 G는 8이다. 이거 클래식 컴퓨터는 1도 아니죠.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꿔서 G를 주고요, F의 역함수를 구해서 X, Y가 뭔지를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는 8이에요. 근데 X, Y 인풋은 뭐지? X, Y가 64비트라고 그러면은요, 이 문제의 컴플렉시티가 가능한 게 2의 64승 곱하기 2의 64승의 컴플렉시티가 가지고요. 그럼 이게 16테라 곱하기 16테라가 되고 256 곱하기 10의 24승 256 요타 이터레이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 탑스, 100 탑스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입니다. 이 GPU를 적용해서 이걸 푼다 그러면요, 100 탑스로 푼다 그러면은 이게 2.56 곱하기 10의 12승 세크가 걸리고요, 이게 1350년이 걸립니다. 이제 신라 시대 때 시작했으면 지금쯤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퀀텀으로 풀게 되면 64비트인 경우에 64비트 플러스 64빛은 126큐빗 서치 알고리즘 됩니다. 이거는 그 큐빗이 있는 거라 그러면은 수분 이내에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이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로 컴퓨팅이 사용되는 건 시뮬레이션과 옵티미제이션인데요. 이때 클래시컬한 문제를 해밀토니안 퀀텀 문제로 바꿔주는 게 옵티미제이션 중요하고요. 머신러닝에서는, 클래시컬한 머신러닝 문제에서는 이 데이터나 이거를 퀀텀 컴퓨터로 인베딩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퀀텀 인베딩하는 과정이 이제 여기 키가 되는 이런 분야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다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중첩의 특이한 예가 이 양자 얽힘인데요. 양자 얽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강한 상관관계. 그러니까 두 시스템이 있으면 반드시 양자 얽힘은 시스템이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2개 이상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중첩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4개의 예를 들었는데 다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들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들은 있는데 중첩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양자 얽힘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제 강한 상관관계도 있으면서 중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양자 얽힘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간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중첩도 있고 강한 상관관계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95%는 이런 상태에 있고 5%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자 얽힘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 얽힘 정도도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양자 얽힘이 없고 위에는 양자 얽힘이 강하고 중간층 있는 것들은 양자 얽힘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 얽힘은 이 검사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퀀텀 컴퓨터가 아직은 희망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당장은 굳이 그렇게 퀀텀 컴퓨터와 클래시컬 컴퓨터를 다이렉트하게 비교를 해서 굉장히 조급하게 너무 퀀텀 이득을 자꾸만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퀀텀 컴퓨터를 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 그 대답이 잘 된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고 생각해 볼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한국은 퀀텀 컴퓨팅 연구 개발에 조금 뒤처진 면이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